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하십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동기, 또 교수님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31년간 경제학을 가르치고 이제 은퇴한 중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승욱입니다. 저는 또 경제학자인 동시에 기독교 학문을 열심히 좀 전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독교 학문연구회, 지금은 기독교 학술 교육 동역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 단체를 1989년 설립을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12년 동안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올바로 바라보자라는 취지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해왔고, 지금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잡지 월드뷰라는 것을 한 20년 전에 제가 창간을 해서 지금까지 발행인을 좀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기 좋은 세상,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타락하지 않은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고, 천국에서 맛볼 것을 이 땅에 끌어와서 맛보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은퇴하고 나서도 기독교 세계관 잡지 월드뷰를 만드는 일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1인 시위에 동참하게 된 것은 사실 추우나 더우나 많은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의 전문 영역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왜 나쁜가 이걸 좀 설명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참하게 됐고요. 사실 그동안 이제 많은 목사님들은 주로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가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이 왜 경제활동, 특히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나쁜지, 이게 오히려 불공정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교수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차별금지법의 경제적인 어떤 이유에서의 재정 반대 이유들, 그럼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차별하지 말자 그러면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으로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 차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차별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면 그걸 차별이라고 하는 거죠. 차별과 차이는 구분해야 됩니다. 다른 거를 다르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차이입니다. 차이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공정하게 대접하는 것이고, 그게 더 공정한 것입니다. 특히 경제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생산활동의 경우에 그 생산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게 기업인데, 기업은 당연히 차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직원, 능력 있는 직원을 더 좋게 대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업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는 차별을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선호에 대한 차별입니다. 선호에 대한 차별은 뭐냐면 내 취향, 선호라는 것은 취향을 말하잖아요. 영어로 테이스트, 기호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 입맛에 맞다고 더 잘 대해주고 내 입맛에 안 맞다고 더 나쁘게 대해주는 건 나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 싫어해. 그래서 여성한테 차별적으로 대해주는 게 나쁜 거죠. 또 피부 색깔이라든지 나랑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나쁘게 대한다 그러면, 승진을 안 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호에 의한 차별은 우리가 나쁜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합리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계적 차별이라 그럽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어떤 직무에는 이런 전공을 한 사람이 더 통계적으로 성과가 좋더라. 예를 들어서 컴퓨터 관련해서는 컴퓨터 전공자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통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떤 직무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더 낫더라. 대학에서 연구를 하는데, 또 기업체에서 연구를 하는 데는 이런 분야의 박사학위가 필요하더라. 이런 부분은 그러한 사람들을 모시기 위해서 더 높은 임금을 준다든지, 이거는 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 경험에 기초해서 차별을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차별 금지가 어디까지 나가고 있냐 그러면 단순히 선호에 의한 차별을 넘어서 통계적 차별까지도 금지하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직무평가 기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걸 자그마치 1조 원이나 들여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차별을 금지한답시고 통계적 차별까지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라 그러면서 온갖 차별 금지 조항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보면은요, 학력도 보지 마라, 학위도 보지 마라, 경험도 보지 마라. 이거는요, 눈 감고 사람을 뽑으라는 건데 이럴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공공부문은 기업처럼 이렇게 경쟁에 의해서 성과가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당장은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과의 피해가 잘 나타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업 활동 같은 건 그래서는 큰일 납니다. 근데 블라인드 채용을 이제 하라 그러는데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연기자를 뽑는데 학벌에 의해서 또 아는 사람 뽑고 이러니까 이제 그걸 막겠다고 하는 그 의도는 매우 선합니다.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뽑아도 괜찮은 분야가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악기를 잘 다룬다 그런 사람을 뽑는다 했을 때 뭐 경력이나 뭐 학력 안 보고 그 사람의 재능, 기술 한 개만 보겠다고 했을 때 블라인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커튼 뒤에서 심사자는 숨어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이나 성별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뭐 플룻 연주를 한다, 무슨 연주를 한다 했을 때 순수하게 정말 그 사람의 기능, 기회 이거 하나만 뽑을 때는 그게 필요하고 또 가능도 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지금 당장에 무슨 능력만을 뽑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잠재력까지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잠재력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대학 졸업하고 지금 막 사회에 진출한 초년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이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기술이라는 것이 커튼 뒤에서 판단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적 용어로 이런 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본인은 어느 정도 자기가 자신을 알아요. 물론 사람이라는 게 자기도 자신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본인은 잘 압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전공이 뭐고 대충 압니다.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그 사람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뽑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본인과 뽑으려고 하는 상대방 기업과 정보가 같지 않습니다. 이걸 비대칭적이다. 이렇게 비대칭성이라고 그래요. 정보가 이렇게 비대칭적인 경우에 이 정보의 비대칭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력서를 보는 겁니다. 그의 자격증을 보는 겁니다. 그의 학위를 보는 겁니다. 그의 경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사람을 한번 뽑으면 단지 1년 쓰다가 뭐 마음에 안 들고 능력이 없다고 해고시킬 수 있다면 굳이 뭐 그럴 필요까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고용 보장이 굉장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고용 보장이 제일 잘 된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 거의 해고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 뽑으면 해고시키지 못하는데 함부로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식으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측면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라.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는 당장 어디로 나타나느냐? 안 뽑아요, 사람들이. 임시직 쓰고 말고. 그러니까 정당하게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취업 길까지 막아버리는 것이죠. 장기적으로는 이걸 강조하고 너무 억압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적 자치를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에 위반돼요. 그래서 크게 나가면 정말 이거는 헌법 소원거리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는 기업 활동을 억누르는 거고 헌법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요. 미관상 외부적으로 볼 땐 차별하지 말자 하는 게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굉장히 경제 발전에 독이 되는 나쁜 법입니다. 모두 경제적인 부분에 저희가 듣지 못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또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좀 호소하시는 말씀을 좀 주시죠.
예, 저는 이렇게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허울 좋은 명칭에 속아서 우리 국민 모두가 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경제학자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경제학자 정도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누군가는 하겠지, 아니면 나 아니라도 누가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등짐지고 물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전문가들이 좀 앞에 나서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건 토론의 장으로 좀 이끌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저랑 같은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자 동료 여러분들한테도 좀 호소를 하고 싶고, 또 우리 국민에게도 잘 모르고 있는 이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